영화 샛길로 나무. 네오. 저는 감자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. 그 일 포스티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.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그 고전이죠. 고전 중에 고전.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비디오 시절에 처음 비디오로 봤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우연히 해인사에 놀러 갔다가 해인사에 그 비디오 샵들이 그때는 있었는데 막 망해가던 시절이야. 비디오가 없어지던 시절에 우연히 이제 그 비디오 샵이 이렇게 다 비디오를 내놨을 때 우연히 사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DVD를 또 이렇게 보게 돼서 이 좋은 영화를 같이 또 보고 싶어가지고 좋겠다. 추천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이 영화는 원작이 있는 그렇죠. 소설이잖아요. 그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. 예. 이제 그 소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칠레의 역사와 이제 이 우체부와 그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의 어떤 우정 그 두 개의 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 이게 영화로 옮겨지면서 이제 두 사람의 우정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지만 또 우체국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블로 네루다의 입을 통해서 그 뭐 칠레의 어떤 격동하는 뭐 급변기의 그런 현대사를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어떤 민중의 시인으로서 인민의 시인으로서 그런 네루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거 저는 되게 좋았어요. 사실 숨어서 계속 보여주고는 있어요. 근데 조금만 그 나치인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더 재미난 그런 또 영화가 될 수 있는데 그 9.11이죠. 9.11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이 그 뉴욕의 그 9.11 사태를 기억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똑같이 우연히 겹치는 그 9.11이 여기 아덴데가 정권을 잡고 그 피노체트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아주 지금 굉장히 그 독한 그 나치 아메리카의 역사가 또 펼쳐지는데 그 시점에서 바로 또 이 영화의 테마가 또 들어가 있는 그렇게 돼 있죠. 근데 저는 맞아.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저는 이제 이렇게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읽고 또 이제 빅토르 하라 칠레의 또 민중 가수 하면은 빅토르 하라잖아요. 그래서 빅토르 하라 노래를 들으면서 칠레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칠레에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또 칠레 역사를 알면 또 이 영화가 되게 깊어지거든요. 그래서 또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유저님들이라면 그 책으로는 이게 네루다의 시집.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이거든요. 영화에서도 잠깐 소개가 되는데 이 무드의 노래라는 이 시집을 추천해주고 싶고 영화로는 아까 그 73년도 9.11의 어떤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. 다큐멘터리 영화가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정말 재미없는 영화. 네, 그 영화를 저는 추천해주고 싶어요. 책이랑 영화 숙제가 많네요. 근데 이 책이 이제 되게 두껍죠. 근데 이게 한 권의 시집인데 이게 또 여기 또 영화하고 되게 관련이 있는 책이기도 한데 재미난 것은 이 양장본으로 잘 만들었어요. 근데 이게 뒤에 이렇게 이게 양력을 이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걸 나중에 못 넣나 봐. 그래가지고 풀칠을 해가지고 별도로 붙여가지고 이런 거 재밌잖아. 이게 소장 값어치도 있는 이런 거. 책 선선 하는 것 같은데. 그런가 두꺼워서 베개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아주 위대한 시집입니다. 또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시니까 네오님이 또 그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본 것 같으네요. 안 보였을 것 같아요. 저는 일 포스티노를 너무 익숙하게 알아서 본 줄 알았어요. 근데 안 봤던 영화예요. 근데 그 포스터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그 아름다운 그 칠레 바다를 배경으로 두 남자가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자전거 하나랑 칠레는 아니고 이탈리아라고 해줘야지. 이탈리아의 한 해안 그렇죠. 바닷가 마을. 근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되게 역사적으로 뭐 격동기라고는 했는데 이 둘이 만나는 그 공간은 너무 평화로웠어요. 그렇죠. 평화롭고 순수한 사람들, 시골 사람들. 거기서 오는 그 시도 너무나 좋게 그 사람들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화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시를 이해하는데 어떤 그 시론 있잖아요. 근데 시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당한 영화가 또 이 영화인 것 같아요. 메타포와 그리고 운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가까이 이 시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영화 중에 이 하나인 말씀은 것 좀 어려웠고 네. 결국은 마리오는 시가 궁금한 이유는
여자였어요. 그렇죠. 여자를 아쉽다. 꼬셔야 돼. 맞아. 근데 시를 하면 여자가 왜 꼬셔지는 걸까요? 아니 뭐 넘어갈까?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지 않아요? 막 그 연애 편지 쓸 때 시집 뒤적거리잖아요. 막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싶어서. 이게 시를 쓰면 왜 감동을 받을까? 네, 진짜. 시할게요. 시를 하시겠다고 어려운 걸. 아니,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마리오가 네루다가 이제 우선 마리오가 간절해졌어요.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거든, 베아트리체가. 그래서 이 여자를 꼬셔보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로 네루다한테 가서 당신은 연애 시를 많이 써서 유명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시를 알려달라고 하는데, 전 네루다가 약간 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은유와 지교를 함부로 쓰지 말라잖아요. 저는 약간 그 네루다가 약간 실망스러웠거든요. 아니 뭐 이렇게 시를 이렇게 높게 생각해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. 왜 지금 연애 좀 하겠다는데. 근데 결국은 마리오가 시인이 되더라고요. 가르쳐서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게 하나씩 나타나는 그 과정이 이 영화의 전체 내용 같아요. 그 내용도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시를 설명할 때 그 메타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시 바다에 대한 그 시를 이제 네네. 네루다가 읊어줘요. 근데 거기서 이 바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울렁거렸다. 그러면서 배멀미가 난다. 이런 표현을 했어요. 벌써 그때 시라는 것을 완벽하게 느낄 줄 아는 남자가 벌써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네요. 학습을 벌써 했고 수업은 벌써 들어갔어 사실은. 아니 이제 시가 이미 감성 안에 이제 그 마리오의 감성 안에 잠재되어 있었는데 그걸 네루다가 이제 툭 건드려준 건드려준 거죠. 거예요? 네,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잖아요. 그래서 결혼도 해요. 성공했어. 그래서 근데 마리오가 아파가지고 결혼하는 장면에서 솔직히 그 루소라는 베아트리체는 되게 어리고 예쁘게 나오거든요. 온 마을에서 인기녀야, 그렇죠. 인기녀. 근데 마리오 너무 막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. 너무 마르고. 아니 근데 이게 너무한 것 같아. 이 소설에서 17살, 17살 정도 돼 있는데 이 17살의 아들일 것 같다. 네네. 그래서 이게 좀 이 청년으로 나와서 17살 이제 소년이 그 위대한 시인을 만나서 시인이 되는 과정을 그린 건데 너무 늙었어. 그래서 힘들어. 힘들어요. 근데 또 이 배우가 이제 마시모 트로이시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굉장히 이제 이 작품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파블로 그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는 그 소설을 읽고서 그걸 직접 이렇게 각색을 해서 배우가 이 극본을 직접 쓰고 자기가 또 주연 배우하고 자기가 연출까지 하려고 했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자기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. 심장 판막이 있었고 그래서 막 촬영할 때도 항상 의료진들이 대기에 있었고 그러게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이제 친분이 있었던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한테 이제 연출을 부탁을 한 결국은 거죠. 이 영화가 유작이 돼요. 왜냐면 마지막이죠. 이제 마지막에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인가요? 맞아. 촬영 끝나고 촬영 12시간 있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다고. 돌아가셨죠. 그래서 그 밑에 그 마지막에 엔딩 씬에 맞아요. 마시모를 위하여 오마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올라가죠. 전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안 봤구나 하고 봐야겠다 할 때 마리오가 41에 이제 정말 이거 마지막으로 끄집고 죽었다는 걸 알아서 영화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. 이 배우가 마지막이구나.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다시 이 영화로 끝이구나 생각하니까 물론 아름답고 시를 향한 사랑이라던가 또 이렇게 네루다와의 우정 모든 게 좋았는데 그 죽음이 계속 깔려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안쓰럽기도 했더라고요. 저는. 힘이 없어 보여. 그래. 너무 네, 말랐어. 점점 이제 점점 점점 네. 쇠약해지는 게 네. 보이는 거예요. 배우가. 근데 저는 이제 영화에서 배우 말고 이제 이 마리오라는 캐릭터가 이제 네루다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오프닝 장면을 보면 자기는 어부도 하기 싫고 막 이 섬을 막 떠나고 싶은 거야. 그런 마음이 있어. 미국에서 이제 친구가 보내준 엽서 그거 보면서 막 이제 꿈꾸죠. 꿈꾸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마리오가 점점 성장하잖아요. 시를 맞아요. 이제 시에 대한 감성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깊어지는 거야.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또 이게 선거운동원이 그 조개를 사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 장면에서 이제 뭐 조개가 300리라라고 하니까 무슨 조개 안에 뭐 진주가 들었냐 왜 이렇게 비싸냐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마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착취받은 어부가 300리나 불렀으면 그 주면 되지 그걸 또 깎냐 그래서 안 사잖아. 네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참 영화에 좋았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시라는 게 감정은 들었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잖아요.
근데 그 표현을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하고 그 감정이입을 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자신만만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자신만만해지는 모습이 사랑도 되고 우정도 되고 뭐 이렇게 성장이 다 되는 게 되게 투상적인 시라는 게 어떻게 인생에 개입되는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. 네, 저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시에 대해서 난 시가 뭐지 잘 모르겠어. 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. 쉽게 그 시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이 영화도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. 다 시인이에요. 네. 로사부리도 그렇죠. 시인이고 신이 될 수밖에 다 없는 게 시인이야. 그 소설 자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소설을 쓰면서 그 네루다의 시에서 그 모든 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네루다의 시가 다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. 전체. 그러니까 네. 모든 뭐 분들이 말들이 시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. 있어요. 전 또 로사 부인, 로사 로사 부인 승모? 너무 너무 대사가 찰지고 막 이게 이제 이 연극으로 만약에 이거를 만들었다면 이게 막 관객들이 박장대소하고 웃을 그런 캐릭터예요. 가지고 막 사자성어 나왔네. 네. 가지고 막 은유를 사용해가지고 막 맞아. 우리 로사 조카 딸을 막 후끈 달아오르겠다고 막 그런 대사들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맞아. 다 시인이에요. 왜냐면 이렇게 마리오도 어떻게 시하는 거라고 막 물어보는데 이미 자기는 다 하고 있어. 그래서 약간 툭 건드려줬던 것 때문에 이 둘이 함께 성장했던 게 아닐까. 그러니까 마리오도 분명 성장했지만 네루다가 일종의 이렇게 망명처럼 온 거잖아요. 여기 그렇죠. 은신처처럼 여기 와서 별장 같은 곳에 지내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그 위대한 네루다도 이렇게 이 순수한 마리오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분명히 받아서 되게 어쩌면 처음엔 수직적인 관계였는지 모르는데 둘이 시간이 함께하면서 동등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또 우정적인 포커스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자전거를 타고 혼자 가다가 나중에 자전거를 같이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장면이 있었고 있죠.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. 그 장면에서 또 나오는 음악이 그때 나오는 음악 유명한 음악이죠. 네, 그 음악이 또 일포스티노 테마 음악인데 저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생각하면 이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. 그때 막 이제 그 막 둘이 자전거 타고 막 그 해안 오솔길을 막 네네.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반도네온이 마치 그냥 파도가 출렁거리듯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음악 너무 아름답잖아요. 근데 또 이 음악을 만든 그 이제 그 음악 감독이 이 영화를 가지고 또 음악상을 받았잖아요. 그렇죠. 그때. 음악상 받았지. 상을 많이 받았죠 아마. 그때 음악상을 받고 여기 써 있네. 여러 가지 상을 받고 96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 5개 부분은 그냥 노미네이트 그 음악상을 받은 거네요. 근데 반도네온하고 아코디온하고는 항상 이 파도하고 이렇게 파도가 연상되는 악기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정말 그 이제 기억에 남는 명장면. 명장면이나 명장면. 이런 거 이제 찾아보기로 합시다. 어, 우리 네. 이제 그거 하기로 했잖아. 네, 우리 이제 이번부터는 좀 변화를 줘서 별점 대신에 명장면이나 이제 명대사. 갑자님은 저는 네. 너무 아름다운 섬에서 명장면은 되게 많았는데 인상 깊게 저기 하면 이제 결국 내려다가 갔잖아요. 갔고 마리오는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. 근데 마리오가 그 네루다에게 선물처럼 소리를 담는 장면이 있어요. 근데 그 소리라는 게 그 섬에 있는 뭐 높은 파도 소리, 또 절벽에 부는 바람 소리, 아니면 뭐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, 그리고 자기 아이가 부인 뱃속에 있는데 그것까지 소리를 담아서 그걸 네루다에게 선물로 보내주는 그 너무나 그 고마움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았거든요. 마리오가 할 수 있는. 감동적이었던 너무 것 같아요. 아름다웠어요. 저는 그게 또 시죠? 그 소리 중에 또 아버지가 어부잖아요. 그물, 그 맞아요. 그물을 걷어올리는 그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서글픈 그물. 그쵸. 그 소리도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정말 시고 메타포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내가 최초로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 마리오가 드디어 이제 신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마리오가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. 그때 그 이제 식당에서 이제 자기가 일하고 싶은 거 아니야. 근데 그 이제 숙모가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최초로 토마토를 자르게 됩니다. 그러면서 토마토에서 시정을 끌어와요. 드디어 그쵸, 마리오가. 메타포를 최초로 이제 끄집어냅니다.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캡처해왔는데 토마토 이제 그림이 들어가고 네. 토마토 붉은 내장과 신선한 태양. 너무 이 메타포를 정말 잘 썼어요. 그래서 저렇구나. 드디어 이제 신의 반열에 들어섰구나. 그 다음에 뭐 짧습니다. 그 다음에 마늘,
고귀한 상하여. 그래서 아 이제 시인이구나. 거의 시인이 됐구나. 마리오 시인 됐구나. 그래서 너무 음. 흡족한 그런 느낌 받았어요. 그래서 맞아. 시가 이런 거구나. 그래 시가 그런 것 같아요. 저는. 힘인 것 같아요. 그냥 토마토를 막 자르면 토마토잖아. 그치. 얘를 붉은 내장이랑 연관과 그러니까. 붉은 태양이 연결했고 그리고 그 마늘의 그 색깔을 그저 상하에 떠올리는 건 정말 마리오 시인인 이제 걸로 합시다. 시인이 된 거예요. 그 장면이었군요. 네, 내용이면요? 이제 두 분은 네. 이렇게 명장면을 고르셨는데 저는 명대사. 대사. 네, 네. 이 명대사가 너무 많아요. 가지고 막 이게 손가락으로 꼽으려면 손가락이 모질라. 발가락까지 쓰세요. 네. 발가락까지. 근데 이제 저는 아주 의외의 장면에서 대사 한 줄을 골랐습니다. 어디예요? 궁금하시죠? 뭘까요? 이 이제 마리오가 이제 그 시인의 우편 배달부가 되면서 이렇게 그 네루다의 시집을 주문을 해요. 가지고 이렇게 나폴리에서 오잖아요. 그게 네. 이제 그 시집을 가지고 가서 이제 사인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유저님들에게 이 대사를 꼭 하고 싶어요. 활용하라고요? 네, 아니 영화 새길로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? 아. 좋아요, 구독 구독을? 눌러주세요.